이번 챕터는 CSS라는 W3C의 표준 기술 문서를 살펴보면서 HTML 문서를 어떻게 스타일링할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쭉 가져볼 겁니다. 우선 CSS는 Cascading Style Sheet의 약자입니다. Sheet는 문서라고 말씀드렸고 문서를 스타일하는 거죠.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Cascade라는 건 규칙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선택자를 공부를 하면서 선택자는 셀렉터라고 불립니다. 대상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데요. 그때 Cascading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CSS라는 언어는 HTML 문서인 Sheet를 스타일링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 언어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인 CSS는 웹 도큐멘트인 HTML을 스타일링을 추가하기 위한 간단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폰트나 컬러, 스페이싱, 공간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CSS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CSS 스펙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면 w3.org/style/css에 들어오시게 되면 CSS에 대한 현재 상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CSS를 공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CSS의 모든 스펙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스펙이 있고 그렇지 않은 스펙이 있고 실험 중인 스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실 때 이와 같은 사이트에 오셔서 정보를 취하는 것이 매우 좋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게 되면 completed work가 있고 stable draft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초안 상태가 있겠고 complete, 이미 완료된 작업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살펴보셔야지 우리 영상 강의에서 다룬 이 시점에서의 기술만 알고 실무에서 머무르게 되면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본인은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히 어떤 정보들이 올라오고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는지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모어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CSS의 스페시피케이션, CSS 사양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내려와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술이 표준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irst Public Working Draft라는 단계를 거쳐서 Working Draft, 초안이 나오게 되고요. CR이라 불리는 Candidate Recommendation 상태를 거쳐서 Proposed, 표준에 제한된 상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Recommendation, 표준이 되는 것이죠. REC라는 레이블이 붙어있는 것들은 표준인 상태인 거고요. PR은 표준에 근접한 제한 중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레이블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 중에 completed, 완성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CSS 레벨 1보다는 2 리비전 1, 2.1이라 불리는 recommendation을 보셔야 되고요. 그 외적인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CSS 레벨 2.1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는 각각 쪼개져 있는 CSS3를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CSS 2.1 스펙에 대한 기술 문서는 w3.org 테크니컬 리포트의 CSS2에 가시면 되겠고요. 3부터는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부분 모듈들이 쪼개져 있습니다. 이 쪼개져 있는 모듈들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CSS 2.1 기준으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3단계의 기술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문서 내용을 살펴보실 거라면 모질라 디벨로퍼 네트워크에 가셔가지고 CSS 언어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CSS1은 이제 안 쓴다. 그리고 CSS 2.1이 현재 권고안이고 더 작은 모듈 나눠진 CSS3 모듈이 표준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라고 안내해주고 있죠. canius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caniuse 사이트에 오시게 되면 CSS 스펙이라든가 또는 HTML 스펙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엘리먼트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보게 되면 비디오라고 타이핑을 했을 때 현재 브라우저의 상태를 보여주게 되고 지원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보여줍니다. 녹색으로 표기된 것들은 지원을 해주겠고요. 적색으로 표기된 것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이상을 고려하는 경우들이 아직 존재하는데요. Show All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8에서 지원이 안 되는구나, 9부터는 지원되는구나, 이런 정보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크로스 브라우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것은 브라우저 간 호환이 잘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flex라고 쓰게 되면 CSS에는 flexible box라는 레이아웃 모듈이 있는데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부분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브라우저에서는 모두 지원하고 있더라 라고 확인한 후에 현재 프로젝트에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8 브라우저를 고려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플렉스박스는 10 이상 부분 지원되기 때문에 8하고 9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플렉스박스를 프로젝트에 채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는 CSS의 float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셔서
내려오게 되면 CSS 2.1의 프로퍼티 중에 플롯이라고 있죠. 이것은 모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에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i6 이상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CSS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파이어폭스의 보기에서 문서 스타일의 스타일 제거를 해보시게 되면은 스타일 시트가 벗겨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HTML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 구조를 꾸며줄 수 있는 언어가 스타일 시트가 됩니다. 고로 실제 우리가 보는 웹페이지는 스타일 시트 없이는 집의 뼈대 철골 구조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특히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는 이 CSS를 매우 잘 다루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CSS 언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